안녕하세요. 멤버십 가입, 그리고 구독, 좋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는요, 그냥 단순한 코인이나 기술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정말 거대한 미래 설계에 대한 심층 분석이에요. 화면에 보이는 이 제목처럼 중국은 로봇의 몸을 만들고 파이는 그 안에 영혼을 불어넣는 이 거대한 체스판을 한번 들여다볼 겁니다. 모든 건 바로 이 질문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엄청나게 강력하지만 도저히 믿을 수는 없는 존재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막강한 힘은 그대로 둔 채 완벽하게 100%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게 더 이상 공상과학 영화 속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바로 2026년, 정말 얼마 안 남았죠? 이때를 기점으로 가격은 싸고 성능은 강력한 로봇들이 우리 일상 속으로 그야말로 홍수처럼 쏟아져 들어올 거라고 예측합니다. 우리 삶을 통째로 바꿀 거대한 혁명이 정말 코앞까지 와 있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에 아주 거대한 딜레마가 하나 있습니다. 이 엄청난 혁명을 이끌 로봇들, 그 거의 대부분이 바로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거부할 수 없는 달콤한 유혹과 동시에 도저히 떨쳐낼 수 없는 공포를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싸지만 믿을 수 없다. 가격이 워낙 싸니까 이걸 안 쓸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로봇 안에 뭐가 숨겨져 있을지, 혹시 모를 보안 위협, 이른바 백도어에 대한 공포 때문에 마음 놓고 받아들일 수도 없죠. 이게 바로 2026년에 우리가 마주할 로봇 대중화의 역설이에요. 그리고 이 근본적인 불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대한 프로젝트가 지금 이 순간에도 물밑에서 조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분석은요, 그냥 코인 얘기가 아닙니다. 신뢰할 수 없는 하드웨어를 완벽하게 신뢰할 수 있는 지능으로 탈바꿈시키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기술적 세탁 공정에 대한 폭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몸에 서구의 영혼을 이식하는 이 거대한 설계의 전모를 지금부터 단계별로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먼저 거부할 수 없는 트로이 목마, 즉 중국 로봇의 현실을 똑바로 마주할 거고요. 이어서 그 영혼을 통째로 바꾸는 3단계 공정을 낱낱이 분석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새로운 기계 경제가 태어나는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프로토콜의 세상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4단계를 따라오시면 우리가 지금 어디쯤 서 있는지 정말 명확하게 보이게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장, 거부할 수 없는 트로이 목마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왜 이 문제에 주목해야만 하는지 그 거대한 배경부터 한번 짚어보죠.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 2026년이 되면요, 중국은 미국의 그 강력한 칩 규제에도 불구하고 보란듯이 자체 개발한 AI 칩과 소프트웨어로 로봇 기술을 완성해 버립니다. 예를 들어 화웨이는 자체 개발한 어센드 칩을 쓰고 샤오퐁은 튜링이라는 자체 AI 칩으로 로봇을 움직여요. 소프트웨어부터 하드웨어까지 그냥 완벽한 자급자족 생태계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기술력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근데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강력하고 저렴한 하드웨어 안에 우리가 알 수 없는 뒷문, 그러니까 백도어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그냥 그럴 수도 있다는 추측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 증거들이 하나둘씩 발견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안연구원들이 아주 유명한 중국 로봇 회사죠. 유니트리의 펌웨어를 분석했더니 로봇이 인터넷에 연결되기만 하면 중국에 있는 특정 서버로 자동으로 접속하는 경로를 찾아냈습니다. 이건 더 이상 반응성이 아니라 현실적인 위협이라는 뜻입니다. 한 전문가의 말을 빌리자면 이건 완벽한 트로이 목마예요. 싸고 편리하다는 이유로 우리 집과 공장에 들여놓는 순간 모든 데이터와 제어에 대한 통제권은 우리 손을 떠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실리콘밸리의 설계자들은 중국과 정면으로 싸우는 대신 오히려 그들의 힘을 역으로 이용하는 어마어마한 전략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거대한 기술적 세탁 공정이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구체적인 3단계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믿을 수 없는 하드웨어 위에 어떻게 믿을 수 있는 지능을 만들어내는지 그 비밀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이 3단계는 마치 아주 정교한 외과 수술 같아요. 첫째, 운영체제, 즉 OS를 통해서 하드웨어를 사실상 거세해서 통제권을 완전히 장악합니다. 둘째, 영지식 증명, ZKP라는 암호학 기술로 수학적인 신뢰를 주입하고요. 마지막으로 신원이 확인된 진짜 인간, 즉 KYC 유저들과 연결해서 사회적인 신뢰까지 확보하는 겁니다. 이 3단계를 거치면 중국산 로봇의 몸은 그대로 쓰지만 그 안의 영혼은 완전히 새로운 걸로 바뀌게 되는 거죠.
첫 번째 단계, 하드웨어의 거세입니다. 스탠퍼드 교수들이 이끄는 오픈마인드 프로젝트의 OM1 OS가 바로 그 수술용 메스 역할을 하는데요. 이 OM1이 중국산 로봇에 기본으로 깔려있는 펌웨어를 그냥 무력화시켜버리고 그 위에서 모든 데이터 통신과 명령을 통제하는 하이퍼바이저, 그러니까 로봇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일종의 가상 감독관이 되는 겁니다. 즉, 원래의 뇌는 재워버리고 새로운 뇌를 이식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설령 백도어가 있더라도 OM1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꼼짝도 못하게 만드는 거죠. 두 번째 단계는 수학적 신뢰 주입입니다. 여기서 영지식 증명, ZKP라는 정말 놀라운 기술이 등장해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로봇이 자기 행동 기록이나 데이터를 하나도 안 보여주면서 나는 지난 24시간 동안 허가받지 않은 곳으로 데이터를 보낸 적이 없습니다. 같은 사실을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증명하는 기술이에요. 오픈마인드는 서싱트라는 ZKP 전문 기업이랑 손잡고 로봇의 모든 행동이 이 ZKP 기술로 검증되도록 만들었어요. 이제 우리는 제조사를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수학 그 자체를 믿으면 되는 세상이 온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 인간 앵커 연결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5,500만 명이 넘는 사용자를 가진 파이 네트워크가 무대 위로 등장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 이들이 바로 이 거대한 설계의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파이 네트워크의 역할은 그냥 코인 그 이상입니다. 첫째, 5,500만 명이라는 이 거대한 생태계 자체가 엄청난 힘이고요. 둘째, 가장 중요한 거, KYC 인증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신원이 확인된 진짜 인간들이에요. 가짜 계정이나 봇이 아닌 믿을 수 있는 존재들이죠. 셋째, 전 세계에 퍼져 있는 35만 개 이상의 노드가 중국산 로봇의 연산을 도와주는 거대한 분산 슈퍼컴퓨터 역할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파이코인은 이 모든 생태계가 저절로 굴러가게 만드는 강력한 보상 시스템이 됩니다. 결국 파이 네트워크의 KYC된 인간 사용자와 분산 노드들이 중국산 로봇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가장 강력한 사회적 그리고 기술적 필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3단계에 걸친 세척 공정이 끝난 로봇들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들은 이제 새로운 경제 생태계의 주인공이 될 준비를 모두 마친 거죠. 여기서 두 거인의 전략이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왼쪽의 중국은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모든 걸 직접 만드는 수직 통합 전략으로 엄청난 가격 경쟁력을 자랑하죠. 하지만 국가 보안 이슈라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고요. 반면에 오른쪽의 오픈마인드 파이어납은 수학적인 증명으로 신뢰를 확보하고 보상체계로 생태계를 넓히는 분산형 전략을 씁니다. 즉, 중국이 하드웨어를 장악하려고 할 때 이들은 그 위에서 돌아가는 표준을 장악하는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런데 왜 하필 파이코인이냐는 거죠. 이 새로운 기계 경제가 돌아가려면 달러나 원화 같은 기존 화폐를 쓰면 되지. 왜 굳이 파이가 그 핵심 통화가 되어야만 하는 걸까요? 여기에는 정말 필연적인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속도, 수수료, 그리고 자율성입니다. 첫째, 수백만 대의 로봇이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서비스를 사려면 인간의 결제 시스템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빠른 실시간 마이크로 결제가 필요해요. 둘째, 거래 비용이 거의 0에 가까워야 합니다. 1원도 안 되는 가치를 거래하는데 수수료가 100원이면 경제 자체가 돌아가질 않겠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자율성. 로봇 경제는 특정 국가나 중앙은행의 통제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개입 없이 정해진 프로토콜에 따라서 스스로 움직여야 하니까요. 이 세 가지 필수 조건을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만족시키는 게 바로 최근 업데이트된 파이의 프로토콜 V23입니다. 이 기술은 로봇들끼리의 실시간 거래에 최적화되어 있어서 로봇에게 인간의 금융 시스템을 거치지 않는 자율 경제권을 부여한 것과 같아요. 수수료는 거의 없고 눈 깜짝할 사이에 수많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로봇들만의 세상을 기술적으로 구현해낸 겁니다.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출 시간입니다. 이 모든 거대한 설계는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걸까요? 그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모든 설계의 배후에는 페이팔 마피아의 대부죠. 피터 틸의 그림자가 아주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의 책 제로 투 원의 핵심 철학이기도 하죠. 경쟁하지 말고 독점하라.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독점은 한 회사가 시장을 다 먹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표준을 만들어서 시장 자체를 지배하라는 겁니다.
오픈마인드와 파이는 바로 이 개방형 독점 전략을 로봇 시장에서 그대로 구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철학은 전 코인베이스 CTO였던 발라지 스리니바산의 네트워크 국가 개념으로까지 이어집니다. 그가 말하는 네트워크 국가란 국경 없이 똑같은 프로토콜, 그러니까 동일한 규칙과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먼저 국가를 만드는 거예요. 그들이 꿈꾸는 건 기존 국가의 주권 경계를 허물고 스위프트 같은 기존 금융망을 우회해서 프로토콜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새로운 세상입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하면 하나의 거대한 원월드 설계도가 그려집니다. 1단계 파이의 KYC로 믿을 수 있는 디지털 시민을 확보하고 2단계 OM1과 JKP로 국적과 상관없이 표준화된 기계를 검증합니다. 3단계 파이코인을 기축통화로 경제를 하나로 묶고 마지막 4단계로 국경 없는 기계들의 사회, 즉 네트워크 국가를 완성하는 겁니다. 이 거대한 설계도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채굴한 파이는 더 이상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건 앞으로 전 세계에 퍼져나갈 기계 노동력에 대한 지배권의 증표이고 이 새로운 세상의 주권을 나눠 갖는 지분 증서와도 같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그랜드 디자인이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누군가는 이 모든 걸 듣고 음모론 아니냐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설계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투명한 진리는 이미 코드 속에 쓰여 있습니다. 이 모든 설계는 비밀리에 진행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들여다볼 수 있는 오픈소스 코드와 백서에 전부 공개되어 있다는 거죠. 어쩌면 그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거대하고 도도한 흐름 속에서 당신은 이 그랜드 디자인의 주인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저 모든 것이 완성된 후에야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뉴스를 통해 듣게 되는 관찰자로 남으시겠습니까? 선택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